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말 깜짝 발언이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래소의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를 폐지를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지금 공매도 중단, 양도세 기준 완화 이렇게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금투세 폐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그럼 도입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금투세가 처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20년,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과세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이 금융소득에 세금을 걷는 이런 금투세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현행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부터 세금 20% 그리고 3억 원이 넘어가면 25%의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자본시장 특위에서 2천만 원 이상만 돼도 이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2023년부터 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업계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025년 그러니까 2년이 유예가 됐었고요. 지금 폐지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손실이 나도 세금 걷게 되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세는 폐지 안 하면서 이거 시행하겠다. 이것도 사실 논란이 많았죠. 어쨌든 간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반길 만한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동의해 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약간 성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수혜 대상자부터 살펴보면요. 이 기재부가 예상한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 명입니다. 그렇게 당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주식 소유자의 2.5% 수준이고요. 또 만약에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2025년부터 3년간 약 4조 원, 그러니까 연평균으로는 1조 3,400억 원가량 이 세금이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금투세보다는 조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거쳐지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른바 뉴머니라고 하죠. 새로운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자산 가운데 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약 35%에서 36% 수준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부분 돈이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돈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 기자, 실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금융투자 업계를 비롯해서 투자자들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금에 더욱 민감한 이 거액자산가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유력 자산가들이 찾는 이 강남의 WM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발언이 어제 오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그럼 실제로 폐지가 언제 되는 거냐, 그럼 비중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호재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되면 지금 부동산 또 해외 주식에 주로 있는 이런 자산가들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번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주식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만 폐지된다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폐지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과세 방식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 2022년 0.23%에서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지금 그래프처럼 2025년 0.15%까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가 많이 도입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거래세를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투세가 폐지되면 거래세 유지해야 되냐 아니면 인하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매 주체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예측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공매도를 비롯해서 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우리 시장을 꺼리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